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금요일장이 바뀌었는데 소장님 처음 뵈시죠? 네, 예, 처음 뵙습니다. 저도 처음 봬요. 예, 젊은 분하고 요즘 방송하니까 좋네요. 네. 정은환 보다가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네. 우리 기성아 대표님이신데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테스타 자산관리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네. 개미 투자자분들과 같이 어려운 장속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그럼 합이 네. 잘 맞는지 오늘 OX 종목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세 개의 종목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는 해성DS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 해성DS를 장 마감 직전에 전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채팅방에 제일 먼저 올라온 글이 왜 내가 이 종목을 안 샀지? 이거였거든요. 수익성 본격 확대 구간에 들어섰다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두 분이라면 여기서 더 들고 가실 건지 매도하실 건지 OX로 의견 주시죠. 첫인상부터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소장님, 예. 해성DS 더 들고 가보자. 어떤 의견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10,000원짜리가 6만 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 제가 여태껏 방송했던 제 스타일이라면 첫 장이 의외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뭐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건지라고 본다라면 저는 차트를 보면 불안합니다. 차트를 보면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오늘 따라 들어가시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를 본다라면 이게 지금 여러분 해성DS가 뭐 하는 거죠? 반도체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반도체 칩을 이제 외부로 연결하는 거라든지 반도체 기판을 잡을까 핵심 반도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건데 자 이런 게 그 핵심 반도체 기술도 아니고 단순한 기술인데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 18%. 우리가 보통 그 다양한 어떤 뭐 대기업 계열사의 부품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6에서 한 7%, 10%만 나오면 땡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특히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소위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결코 인정 안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적정 마진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8%, 17% 저는 이것만 봤습니다. 딴 거 안 보고요. 내가 가치 투자하려면 27%, 18% 믿고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아찔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나는 영업이익률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그 기술력, 영업이익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기성아 대표님의 아직 투자 성향은 저희가 몰라요. 오늘 네. 처음 뵙는 거라서 네. 해성DS를 매도하겠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투자자분들께서 변동성이 큰 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X를 드린 겁니다. 최근에 변동성 장세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시면 그뜩 나온 종목들이 금방금방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X지만 저도 장기적으로는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X를 들고 나온 의견들을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면 실적들은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액도 좋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뭐 전기차들이라든지 자율주행용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를 할 거고 아직 공급난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게 수익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도 2021년도에 89.1%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수익성이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대급부로 현재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측면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첫 번째 X 의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측면을 보시게 되면 현재 해성산업이 지주회사로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계양전기가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 여기에 더해서 해성DS가 있는데 이 계양전기가 현재 해성DS의 지분을 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수해 오게 되면 자금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체크했을 때 X를 드렸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 정도 수익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챙기고 그러고서는 또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에 이 정도라뇨? 6배인데. 정현 아나운서가 본인 네. 수익률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척 하고 싶어도 우리 차윤 소장님 때문에 다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해성DS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지만 전체적인 톤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좋은 네. 회사인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대우조선해양인데 수주 랠리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번 주 조선주 흐름 좋고요. 조선주에 대한 의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의견은 어떨지 열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나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각각의 OX 위치가 바뀌었는데 차윤 소장님, 대우조선해양은 왜 안 땡기십니까? 이게 좀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수주가 들어오는 거는 좋습니다. 수주 계속 들어올 거고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중국과 일본을 기술 격차를 벌렸기 때문에 이건 좋다. 저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 보면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어요. 뭐냐면 수주가 들어오는 거와 실적은 다릅니다. 수주는 2020년부터 터졌고요. 지금 2022년이면 지금 이제 배를 2020년에 수주 들어온 것들 배를 인도를 이제 시작할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상에 50%가 들어오니까 잡혀야 되는데 그동안에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항상 작년서부터 그 조선 업종들이 외치는 게 있습니다. 다음 분기에 흑자납니다. 다음 분기에 흑자납니다. 다음 분기에 흑자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소도 이게 얘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기보다는 원자재가 이렇게 급등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안타깝다. 특히 이제 삼성중국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내년 하반기나 돼야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올해는 증권사들 가이던스가 2조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3월달에 러시아로 넘어가야 될 두 척의 쇄빙선이 인도가 안 됐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이건 아무도 예측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 수주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바닥권에 있는 거 맞죠? 차트 보면 이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아직까지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건 그들이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이미지가 다르죠. 어쩔 수 없이 온 건 맞는데 정말 조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는 조선주는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한다고 수주를 받는다고 그 돈을 한 큐에 딱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큐에 주죠? 4-5큐에 나눠서 오, 예, 정답입니다. 배웠습니다. 저희가 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다뤄봤기 때문에 네. 아는데 그런 점이 다소 조금 걸린다. 근데 이거는 이 회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업황의 특성상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것이다 해주셨고요. 반대로 대표님은 대우조선해양을 그래도 좋게 본다. 네. 요즘 또 신조선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네. 성과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들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미 매출 목표의 50%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LNG선에 대한 어떤 발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IMO 2020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 게 IMO 2020의 환경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 기존의 항산화율 함유율이 기존 3.5%에서 0.5% 미만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대폭 강화하는 것을 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MO 회원국이 174개국에 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가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선박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야 맞는 것이고 작년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주 물량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실적 상승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들을 조금 무기화를 하게 되면서 대체국에 대한 어떤 니즈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카타르를 통해서 LNG를 공급을 받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LNG를 들여오려면 LNG 수요 자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조선업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중국보다는 국내로 수주 물량을 조금 몰아주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새 정부에서 저탄소 배출하는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확대 그리고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OX 의견 다 한번 챙겨보세요. 키즈마크님께서 차선비 대 기유생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미지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가운데 계신 정연 아나운서는 뭐죠? 김민여. 분홍색 이미지가 저 오늘 카메라 감독님 정말 잘 맞추셨네요. 네, 김민여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김아 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럼 아 씨가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올해 방산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 뭐 각국에서 국방력을 다 키우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의견은요? 마지막 종목은 오로 일치가 되었고요. 수사님 좀 짧게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매경에서 언제 추천했죠? 작년 12월입니다. 2배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요. 계속해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전쟁 나기 전이죠. 네. 그때 본 것은 올해 2차례 위성 발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K 방산에 대한 수출.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폴란드가 갖고 있는 구형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우리나라 K-50으로 대체를 하겠다. 미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원래 이제 폴란드는 미국 비행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무슨 소리냐? 구형 주고 뭘 다 바르냐 해서 이제 K-50으로 반응 분위기고,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제 러시아와 입찰이 경쟁이 붙었습니다만 러시아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 수출을 못 합니다. 따라서 K-50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우리 K-방산에 대한 항공우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거는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속적으로 홀딩해보자, 두 분 모두 오로 일치해 주셨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마감의 산다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장 어떤 종목을 위해 지금 매수해 볼까요? 키워드는요. 벚꽃 엔딩과 후공정계의 쌍권총이다. 벚꽃 엔딩이랑 어울리는 종목이 있습니까? 욕먹을 각오라고 저걸 적었는데, 네. 뜬금없이 왜 벚꽃 엔딩이냐. 지금 여러분들 뭐 그 꽃가루도 날리고 네. 이제 구경하기 좋죠. 이제 벚꽃들 다 떨어졌는데 서울 기준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나 선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한미반도체와 삼천당 제약을 갖고 오셨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왜 후공정계의 쌍권총인지 그냥 권총이 아닙니다. 종목 네. 소개해 주시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두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쌍권총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리고 EMI 실드 장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최근에 시세가 분출됐던 이유가 애플이 테슬라와 같이 이 중앙 제어를 하는 OS로 운영되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을 하는데, 여기 후공정 업체로 국내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화전자라든지 한미반도체들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대만 TSMC 등의 300여 개 고객사들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매출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난해 매출 3,731억 원, 영업이익 1,224억 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매출은 45% 그리고 영업이익은 84% 증가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도체를 세척하고 검사하고 분류하는 장비가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2014년 출시된 이후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EMI 실드 장비도 출시한 지 4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선점을 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시장을 겨냥해서 메타그라운드라는 장비도 개발을 했는데요. AR이라든지 VR 글라스를 연마하는데, VR 글라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연마하는 데 쓰이는 장비입니다. 인수위에서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 정책 수혜주로 조금 분류를 하게 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력을 확대하겠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촉진하겠다,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또 긍정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업황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수요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요, 매수가는 종가로 들어가 보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5,6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차은숙사님의 삼천당 제약, 저희 뭐 벚꽃 엔딩 이야기 나왔을 때 엔터주입니까? 라고 했는데 엔터가 아니라 꽃가루와 관련된. 네, 국가를 관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오후에 뭐 여의도 근처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벚꽃 떨어지면서 이렇게 꽃가루가 그 벚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가루가 날리면서 순간 앞이 뿌옇더라고요. 뭐 그럴 진짜요? 정도로 이 꽃가루가 이제부터 시작이죠. 김민수 대표 방송하면서 기침 엄청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이런 꽃가루가 되면 이게 아무래도 뭐 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인공 눈물, 저건 소모성이죠. 지극히 소모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이거는 뭐 전 범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차트상 그 위치가 상당히 이쁩니다. 지금 많은 의료 기자재 업체들이 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천당 제약이 35,000원에서 작년 2월서부터 완전히 껌딱지로 붙여놓은 상황이죠.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음봉 양봉 나온 게 2월 초순이고요. 여태껏 계속 끼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서 오늘 양봉이 첫 들어줬습니다. 거래량도 분출했고요. 차트만 봐도 상당히 이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또 삼천당 제약을 좀 본 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전체 상장사 중에 삼성전자 포함입니다.
그 기술 개발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데가 네이버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회사에서 삼천당 제약이 손에 꼽힙니다. 인공 눈물 많은 회사가 왜 이렇게 기술을 쏟아부을까요? 저는 이거 앞으로 어마어마한 회사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저도 삼천당 제약이 그렇게 R&D 투자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그 몰랐습니다. 인공 눈물이라는 게 이제 옆에서 그러시잖아요. 좀 없으면 하나 좀 빌려줘 이렇게 넣고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갚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정도의 단순한 소모품인데 여기서 높은 영업이익을 구사하고 있고 뭔가 이들이 지금 이 높은 R&D 비용을 구사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 정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성도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한다.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를 35,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종목 봤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분위기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0.7%대 하락을, 코스닥은 0.4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